안녕하세요, 테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악이 인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다크소울 DK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제쿠키입니다. 네. 그거 하지 말라니까 왜 하는 거야? 좋잖아. 감사합니다. 저희 약간 형식을 바꿔서 네. 심플하고 아하. 한 회 방송 하나당 오케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송을 한지 이제 첫 방송이 5월 16일에 올라왔거든요. 2016년. 그래서 헐. 3년 오래됐네. 3년째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야? 네. 그래서 간판도 좀 바꾸고 방송 이름도 좀 바꾸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3년 차인데 아직도 50회를 못한 3년 차인데 아직 50회를 못 하고. 대단한 방송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주회 자주 나갈 거기 때문에 왜 괜찮습니다. 순위 올리려고? 순위 올린다기보다는 방송 드리는 제작품을 좀 줄이고 문제는 이제 영상을 어떻게 할 건가인데 그건 좀 다시 일단 녹음한 다음에 생각해 보고요. 일단 방송에 들어가는 제작품을 좀 줄이려고요. 항상 지 혼자 고민하고요. 미안하지 뭐. 근데 미리 저거를 해놔도 딱히 좋은 방식이 올라오진 않아가지고 딱히 좋은 방식이 올라오지 않아서 방송 직전에 항상 이야기해줘요. 현재 녹음하는 입장에서도 방송 이름 바꿀 간판 이름을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파트 땅 벌인데요. 레트로 이미지도 좀 바꾸고 짧고 산뜻하게 갑시다. 네. 첫 번째 소개할 방송 뭘로 할까요? 후기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가. 후기를 한번 소개해줘. 후기 요정. 네, 까만머리님은 아브랑님 댓글놀이 요새 안 하시니까 저도 흥이 떨어져서 안타깝다고. 뭐 저희 라이브 하는 줄은 모르셨는데 다음에 라이브를 한번 하시면 들어보겠다. 재밌을 것 같다. 해주셨고요. 지금도 라이브 안 하고 있다는. 네, 까만머리님 기회는 날라갔습니다. 기다릴 때는 다 날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울증 환자 투님은 데드풀 2 간만에 1편만큼 재밌게 보셨다고. 뭐 액션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어차피 데드풀의 재미는 입담이니까. 예. 방송 내용이 없어요. 그렇네요. 내가 댓글놀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안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방송에서 나를 찾더라. 소닉 뿜 곱하기 아르마딜로에 듣는 구독자께서 나 어디 갔냐고 찾더라. 다른 방송 게시판에. 살아 있어요. 네, 댓글놀이 좀 해야 되는데 역시 이러고 있네요. 아브랑님은 전국구야. 저희 방송이 약간 뭐랄까 망한 쪽으로 간 지름길에는 AB의 영업력이 크게 저하된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제가 영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영업을 해야 되는데 영업부장이었는데 영업부장이 너무 조용해.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영업을 뛰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망했다. 그래서 버린다. 이름 바꾼다. 그래서 이름 바꾸고 한다. 그런데 영업부장은 안 자르고 계속 쓴다. 이 문제네. 일단 쓴다. 그리고 이제 문제네. 또 다른 방송도 한다. 이런 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카스트 소개 뭐부터 할까요? 일단 이번에 소개할 방송 AB 제목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귀촌녀의 세계란 EP3 뭐 먹고 살래? 원래 제목은 뭐 먹고 살래가 아니잖아요. 나는 뭐 먹고 살래를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뭐 먹고 살래는 아니지. 원래 제목은 에피소드 3번 어떻게 먹고 사나요? 경주 모도리. 모도리님 편. 경주 모도리님이 이제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주신 거죠. 네. 한번 방송 좀 들어볼게요. 계란이 왔어요. 담스럽고 맛있는 계란이 왔어요. 유기농 삶을 원하지만 뼛속까지 마트유저인 도시녀와 시골에 살지만 도시 음식이 그리운 귀촌녀의 무항생제 방사유정란 팟캐스트 귀촌녀의 세계란. 방사유정란이라고 해서 앞에 계란이 왔어요가 들어가는구나. 세계란. 여러분 2018년이 밝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근데 프리타타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다른데? 너무 아름답죠? 아니 다르다고.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지금 일주일 내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독감 투혼을 발휘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들 목소리는 일단 방송에 불편하시겠지만 잘 양해를 어울려. 부탁드리고요. 근데 지금 방송 나갈 발음도 되게 때쯤이 잘 1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런 철진한 인사를 해도 됩니까? 됩니다. 우리 맘이라서요. 근데 사실 저희가 좀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소개. 이 방송 네. 프리타타님하고 계란말이님이 진행하신 일단 진행자 이름이 그렇고요. 프리타타가 계란 요리인가 봐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계란말이님이 진행하시고 어디 이제 지금
지방에 계시는 건가? 하여튼 남원 산내. 그 대전 어딘가 친구네 원룸에서 지금 녹음하고 있다고 해서 일단 저 녹음 품질 같은 경우는 저렇게 썩 좋은 점수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스튜디오일 때도 있고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녹음이 안 좋은 방송도 있고 굉장히 품이 좋은 것도 있어. 지금은 이제 원룸에서 그 방송은 좀 안 좋아. 원룸에서 그냥 원마이크로 하신 것 같아요. 방송 소개 한번. 자, 귀촌하고픈 도시녀 계란말이님, 그리고 도시 음식이 그리운 귀촌녀. 그러니까 한 분은 귀촌을 너무 하고 싶으신 분이고 예. 한 분은 귀촌을 했는데 도시 삶이 그리운 사람이야. 이 두 분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고, 그리고 귀농한 여성분들 이야기를 인터뷰로 놓고 사연과 사례를 넣어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는 그런 방송인데, 그 예전에 나 방송 초기에 우사단 그 길 방송 소개했던 것처럼 예.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 현실의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충격적이기도 했었어. 그리고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를 주거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다 여성분인데다가 또 비혼주의자들이셔. 비혼주의자 분들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 다른 커뮤니티들이 원래 또 개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좀 다 친하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 전국에 다 그분들은 분포에 계시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걸 왜 좀 충격적으로 들었냐면은 보통 귀농이라고 하면은 약간 로망 같은 걸 가지고 있잖아. 그치. 농사 지으면서 고즈넉하게. 그런데 이 방송은 그 로망을 산산이 부셔버리거든. 진짜 현실에 들어가서 귀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게 된다. 내 수입은 얼마가 되고 그 수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너무너무 놀라운 게 농사들이 아니더라고. 다들 예, 농사들이 맞아요. 아니고 다들 뭐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많이 말아먹는 게 게스트하우스라고 하고, 뭐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사무직, 원래 그 도시에서 하던 일들의 특기를 살려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농촌으로 갔다고 해서 농사를 다 짓는 건 아니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수입이 작대. 그거를 만회하는 걸 자기 텃밭을 가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수입을 많이 해서 살아나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겉보기에는 너무 그런 모습들도 전문가였다가 막 저 뭐 예술이나 뭐 그림 그리던 사람들이 가서 그런 파트에 일을 잘 찾아서 해가지고 되게 막 부러움 받고 그런 것만 처음에는 좀 소개를 했었는데, 최근 방송에는 실제로 진짜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이제 인터뷰를 방송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건 정말 환상이구나.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왜 귀농에 갔다가 실패하는구나. 그렇다면 그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농촌에 귀농하시려면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소소한 팁들을 주는데 굉장히 괜찮더라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그쪽 커뮤니티에 조금 익숙하게 된 상태에서 들어가라. 아니면 직장을 구하고 한번 가봐라. 그리고 거기에서 익숙하게 된 다음에 이사를 가서 그 안에서 삶을 살아야 뭐 된다. 아니면 처음에 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면 카페 같은 데 취직해서 동네 어르신들한테 얼굴을 팔아라. 정말 소소한 팁들인데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어. 뭐 근데 테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나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방송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듣고 이제 물론 정보를 얻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그 감정에 분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대부분 성공기가 아니고 실패기에 더 로망을 박살내는, 로망을 개발살내는. 그리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의 애티튜드가 나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저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알아보기는 되게 많이 알아봤는데 정작 큰 시도는 나는 안 해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게스트분 경주 모도리님이 이제 전화로 연결해서 하시는데 지금 요 진행자 두 분은 딱 봤을 때도 20대 여자분이에요. 그리고 경주 모도리님은 마찬가지로 비혼녀로 계신데 한 50이 안 되신 정도의 연륜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그분은 뭐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고 뭘 내려온 다음에도 그거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신 다음에 장사가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했다가 망했어. 했다가 망한 다음에도 자기가 뭔가를 계속 해보려고 트라이를 했어. 그러다가 솔직히 어느 정도 운 좋게 관공서에 들어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노하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 솔직히 그냥 운으로 된 케이스예요. 맞아. 운으로 된 케이스에다가 그걸 경험기를 듣고 있자니까 내가 이걸 왜 듣고 있나. 그 방송이라 그 내가 찍어준 방송이 더 충격적인 방송이라서 일부러 그걸 골랐어. 귀농의 현실은 이런 부분들이 난 다 농사 짓고 일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거는 그게 귀농이죠. 아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귀농하고 귀촌은 구분을 해야 돼요. 귀농은 농사지러 가는 거고. 그거에 완전 반대에 있는 에피소드를 하나 추천한다면은 에피소드 11번 농사 짓는 언니들을 함양 들빛 언니라는 편이 있는데 요건 또 그 반대편에 있는 거야. 실제로 그 안에서 농사 지으면서 그 삶의 영위를 하려는 그 자세와 그런 것들도 이분들 들으면서 배우시거든. 그것도 한번 비교하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교해서 들으면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조금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그 중간에 나오는 게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할 만한 게 학교 내에서 이제 방과후 강사로 코딩 교육을 하는데 내가 코딩 어떻게 배워? 그리고 이러고 말아 그냥.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공무원 시험 어려워. 너무 책이 어려워 뭐 그러고. 너무 책이 어려워. 공무원 시험 보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가 뭐 먹고 살아 뭐 근데 되게 답답한 느낌 있잖아요. 보통 이제 귀농해서 살고 싶다 그런 경우는 남자의 케이스에서는 장년층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성층에서는 나 여성을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 여성층에서는 20대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약간 오가닉한 라이프를 꿈꾸는 그런 거를 나는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그리고 약간 비경쟁 사회에서 살고 싶은 그런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꿈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애시당초 이게 현실 도피가 아닌가. 아니야. 네가 말한 게 이분들의 태도가 되게 정확하게 맞고 오가닉을 꿈꾸는 사람들이 맞아. 그런데 그 안에서 다 채워지지 못해.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또 에피소드에서 나오는데 추천하는 방법은 이따가 서울에 놀러를 가서 거기서 풀고 모자란 것들은 해소를 하고 다시 오면 된다는 그런 주의도 가지고 있어. 네가 이 사람들에 대한 모습은 좀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한 거 맞아. 수제쿠키 형은 혹시 뭐 시골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 주변에서 듣거나 본인이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실제로 저는 시도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귀농이 아니라 저는 어차피 시골에서 어른들이 살고 계시니까 맞아요. 굳이 수제쿠키 형은 뭐 삼천포. 시골 출신이에요. 삼천포 맞아요. 출신이에요. 어촌이기는 한데 대부분 다 어촌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니까 저희 집 뒤쪽은 다 논밭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도 조금씩 텃밭을 가꾸면서 웬만한 거는 다 수경 재배해서 다 드시거든요. 그래서 전 사실 귀농에 대한 건 되게 회의적이에요. 너무 힘들고 아니까. 신경 쓸 것도 너무 많고 그렇죠. 육체적으로도 사실 너무 힘들고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는 굉장히 아주 큰 게 아닌 다음에 굉장히 미약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학교 나오고 엄마 옆에서 살고 싶어서 이제 지역 병원에 가려고 학교는 어디서 나왔었어요? 서울에서요. 그래서 지역 그러고 난 병원 다음에도 그리고 이제 지역 병원에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서 실제로 시도를 했는데 굉장히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엄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내가 생각한 이상과 이를테면? 실제로 급여적인 문제, 그리고 그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 급여적인 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환자들의 분포도 되게 많이 달라요. 얼마큼 전문성이냐,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대하는 모든 간호사나 의료인들의 인력이 얼마큼 전문성이냐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고급적이냐, 아니면 복지적인 부분에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부족한 인력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조금 그래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도를 하다 1년을 그냥 되게 흐지부지 보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아, 시도는 해봤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때는 다시 시도해봐야 되겠다. 지금은 도시권이 나에게는 아직까지는 더 낫겠구나. 여러 가지 여기서 생각했을 잠깐 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첨언해 드린다면 수제쿠키용은 의료인이십니다. 네, 네 맞아요. 의료인입니다. 네, 의료인. 의료인. 갑자기 의료 이야기가 나와서 네. DK는 혹시 어떤 기분이 들던가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방송 들으면서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귀농이나 귀촌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귀촌이나 귀농 현실이. 그래서 근데 나는 못 하겠다. 쉽지 않은 거죠. 최근에 한 2, 3년 전에 그런 얘기가 좀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귀촌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거기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그 큰 장벽,
뭐 예를 들어 농촌에 이제 뭐 하다못해 그냥 나중에 노후 생활을 즐기려고 집을 지어도 거기서 마을 발전 기금을 내놓으라고 한다든지 그 폐쇄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암묵적으로 카르텔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들어와서 뭐 집에 뭐 쳐들어온다든지 냉장고 문을 열어본다든지 그런 우리가 생각한 이상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최근에 이제 되게 알려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한 5, 6년 전부터 귀촌 귀농에 대한 그 로망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간 사람들이 한 3, 4년 후에 자기 경험을 이제 오픈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내려가면은. 그렇지. 심지어 이제 제 아는 분은 부모님이 원래 거기 토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셔가지고 귀농을 하신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돈 내놓으라고 자발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자발적으로 던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발적 사실. 강도니. 그런 거 있고 주차 뭐 자기 차 앞에 가로막았다고 도끼 들고 서 있는다고 막. 대박. 그게 그 자기 그 아파트가 무슨 이렇게 직장에서 얻어준 아파트인데 그 이제 조금 단층 아파트 있잖아요. 낮은 거 5층짜리 뭐 7층짜리 그런 빌라 정도 수준의 아파트 같은 거 뭐 직업을 구해서 그걸로 내려가서 이제 공동 구역에 주차를 한 건데 자기 차 대던 자리에 차를 댔다고 차 부숴버린다고 이렇게 앞에 서 있고 막. 지가 귀촌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지가 그러고 있어 지금. 회의종의 마음에 어쨌든 저는 귀촌에 대한 저게 없어요. 뭐 없어요. 귀촌에 대한 열망이 없어요. 열망 나도 없어. 난 서울이 좋아요. 의외로 남자분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저도 제 주변에 뭐 그런 여유로운 삶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나는 그런 고생은 안 할래. 아직은 다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는 도시권이 아직은 살기엔 좋잖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아니구나. 계속 그래. 그래요? 근데 대신에 저는 많더라고요. 그런 건 있어요. 아파트는 살기 싫어요. 서울에서 그냥 단독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계속. 전 반대예요. 왜요? 전 아파트 너무 좋아요. 전 태어났을 때부터 단독주택이었잖아. 시골이니까 저희 집 주변엔 아파트가 진짜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서고 있는데 다 띄엄띄엄 있는 주택이고 마당도 있고 뭐 약간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그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시집을 가면 일단 시작은 무조건 아파트에서 살 거야. 그 아파트 내에서 나오는 그 훈훈함이 뭐가 없는데 아파트가. 주택은 외벽에서 사실 그 바람도 되게 많이 들어오고 막 이렇잖아요.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아파트 저희 서울에 이제 삼촌이 사셔서 하루는 방문을 했더니 너무 따뜻한 거야. 너무 따뜻했어 정말. 그리고 모든 게 다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관리비를 내요. 그게 좋았어요 관리비를 저는 내야지. 모든 게 다. 주택은 테드는 못해. 그게 집이 빨리 삭는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부지런해야 돼. 맞아, 관리하는데 손이 진짜 많이 들어가. 지금도 다가고 내가 관리하고 있어요. 건물주로서. 건물주? 조물주의 건물주? 건물주라고? 지금은 그런 거 말고 생활을 하는 단독 그러니까 주택집. 일반 단독주택 하기엔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손이 걸 알고 엄청나게 있어요. 많이 가. 그런 로망은 좀 있어요. 서울에서 단독주택 짓고 살고 싶다. 2층 집 뭐 이런 거. 네, 그러세요. 네. 근데 아파트는 저는 거의 아파트에서만 살아봤거든요. 층간 소음이 제일 공포스러워요. 언제든지 밑에서 도끼 들고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도끼 들고 올라왔다가 네 얼굴 보고 도망갈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이제 말로 자, 풀자 이제 그러죠. 자 여기서 지금 DK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튜브 라이브를 하지 않고 또 테드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이 대목에서 나와야 돼. 왜지? 왜냐 그 저희가 라이브를 한 2번 했잖아요. 근데 아는 지인분이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가끔씩 이렇게 카메라 쳐다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자기랑 눈이 마주치면 오금이 저렸다고. 여성분이래. 여성분인데. 여성분이? 예. 그래서 좀 가려야 이쁘다. 카메라를 마주칠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은데 마주쳤나요? 그러니까 카메라 저쪽에 있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가끔씩. 그때마다 오금이 저렸다고. 그래서 가려야 이쁘다 너는. 네. 그렇군요. 방송 귀촌 방송 시작해서 엄한 데로 많이 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수제 쿠키가 아파트 산다 그러면 우리 결혼하기 힘들겠네. 누가 해준다나. 진짜 저거. 저 곰탱이 저거. 아파트 하나만 사 와요. 아 정말요? 그럼 결혼할 수 있어요? 아파트 한 채라고는 안 했다. 하나라 하나? 그랬다. 막 가는구나 아주 그냥. 진짜 테드님이 지난 방송부터 확실히 다 아실 것 같은데
파트 땅의 맥커터. 맥커터. 예, 아니에요. 맥커터. 이 끊을 때쯤 돼서 끊은 거예요. 네, 진짜 뜬금없이 끊어버리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대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com